개인입니다. 단체를 만들라고 권유도 받았지만 실제 단체를 만들게 되면 관리하는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폭 피해자인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우선 딸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3년간 피해자지만 가해자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8살인데 작년에 경험했던 게 정말로 이 법을 만들게 정말 터무니없는 걸 느꼈던 게 홈스쿨링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입학 3월 초에 초등학생 1학년이 아이들한테 꼬잡힘을 당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도 용기 내서 학교를 갔는데 5월 달에도 분명 꼬잡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CCTV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3월 달, 5월 달에 그렇게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6월 달에 아파트 안에서 아이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걸 저희 딸도 들었지만 학교 측에 말했지만 학교 측에서 그 아이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그런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0일 아이가 등교 거부를 했다고 학부모를 아동학대 방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은 직장 못 갑니다. 이 법 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막내 아들도 학폭 피해 인정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 피해 비용 전부 다 온전히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사비, 호텔비, 밥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치료비, 검사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위클래스가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아예 개인정보도 제대로 못 적습니다. 상담 기록 그거 재판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개인정보조차도 잘못 적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 아예 심리 상태가 나쁜데 3년의 치료를 받고 4년의 치료받아도 그 가해 학생에게 피해 줄까봐 제대로 제출도 못했습니다. 제가 몇 년째 학폭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저희 둘째는 대한민국의 최고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도 학폭이 일어납니다. 저희 둘째가 그랬습니다. 158명 중에서 8명은 깜빡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셋 다 학폭의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둘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리검사 결과를 저한테 주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봐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학폭 피해자의 현 주소입니다. 아이 3명 키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손을 놨습니다. 국회의원도 손을 놨습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 해결해 주십시오. 네.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요,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 입장이신 것 같고, 되게 무겁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선생님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구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 좀 합쳤으면 좋겠는데요.
아동학대 부분은 피해자 보호법하고 가해자 처벌법이 구분되어 있어요. 성폭력도 피해자 보호법하고 가해자 처벌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할 수 있냐면 피해자 보호법은 신속한 대신 가해자한테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대신 피해자한테는 무조건 예산을 선투입합니다. 나중에 처벌이 안 나와도 보호는 해야 되잖아요. 성폭력, 아동학대 관련된 것도 이렇게 피해자 보호법하고 가해자 처벌법이 구분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법에서 무조건 보호부터 해준다. 근데 학교폭력법은 목적에서는 분명히 이게 피해자 보호법이에요. 근데 피해자 보호는 안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가해자한테 나중에 다 돈 받으세요. 대신 확정만 되면 안전공제회에서 잠깐 버텨줄게요. 이런 느낌. 피해자 보호법이 아닙니다. 가해자 처벌도 안 되고 피해자 보호도 안 되는 게 지금 학교폭력 예방법이거든요. 지금 요 말씀하신 사항을 분리하면 학교폭력 아니면 어때요? 나중에 처벌 안 되면 어때요? 얘부터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그래 놓고 나중에 가해자 처벌이 되네 안 되네 그거 가지고 나온 문제고, 이렇게 법을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원래 학폭법이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는 게 사실은 예방인가 그거 원래 실제에서 만들어진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 보호와 지원 조치가 별도로 부실한 거, 실질적으로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가해에 대해서 입시와 연동해가지고 너무 강력하게 아이의 삶 자체를 완전히 사실은 법의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몰아놓으면서 발생하는 게 되게 많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사이에 조그만 다툼도 이거를 학폭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학폭으로 낙인 찍히지 않게 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법적으로 대응하고 이게 막 확대돼 나가는 이게 좀 근본적인 지금 우리 박혜정 선생님과 박태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학폭이 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이 부족한 그런 피해자를 즉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현재 입법부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오늘 토론회가 시작되게 된 근본적 문제의식이 과연 학폭 문제에 대한 이런 그 엄벌주의, 그거는 너무나 가혹한 아이들 입장에서 가혹하게 점점 진화하고 있는 이 엄벌주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우리 사회에 용기 있게 저는 얘기할 때가 됐다. 사실은 글로리인가 더 글로리인가 이런 식의 드라마들이 오히려 그 응징과 엄벌의 그 공감이랄까요? 그 대리공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만들어내는 한편에서는 그걸 합리화하는 또 광범위한 정서도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입법자들이 그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서 엄벌주의가 아닌 교육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